제 할머니께서는 경상 땅에서 제법 큰 여각을 운영하셨습니다. 때문에 알고 지내는 지역 유지도 많았었고 권력이 높은 양반들과도 친했습니다. 할머니는 중인이셨으나 알아주는 큰손이셨죠. 경상 지역에서 함께 거주 중이던 사람들은 이런저를 보며 돈 많은 할머니도 있겠다. 부유한 집안에 먹을 것마저도 넘쳐나 걱정도 없을 테니 살맛이 나겠다고 쑥덕거렸으나 이런 저에게도 한 가지 고민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어머니를 두고서 다른 여인과 딴살림을 차린 아버지였습니다.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밤마다 눈물로 나를 보냈습니다. 사내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여인처럼 비참한 것도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보름에나 한 번 집에 들어오고 다시금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첩으로 드리려 했으나 제 어머니가 반대해 다른 곳에 살림을 차린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아버지는 들어오지 않으신 겁니까? 그 여자랑 잘 지내고 있지 않겠느냐. 더욱이 들어오면 뭐 하겠느냐. 이 어미는 이제 애쓰지 않으련다. 이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장손인 제가 말하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옛말도 있지 않느냐. 고집센 그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좋을 거 없으니 그냥 있거라. 그리고 너는 집안일은 제쳐두고 학문에만 매진하면 된다. 내 할머니가 원하는 것도 그것이니 말이다. 착하고 성실하기만 했던 아버지가 최근 1년 사이에 일이 달라진 이유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문제로 깊은 한숨만 내쉬는 어머니를 보며 할머니께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말은 한 귀로 듣고 흘려도 할머니 말이라면 겁을 먹었던 게 아버지셨으니까요. 할머니, 주무십니까? 아직 잠을 들지 않았구나. 그래?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냐? 아버지 문제로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서 들어오거라. 할머니가 거주 중이신 안방으로 들어간 저는 할머니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제 얼굴을 보더니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일로 요즘 걱정이 많지? 예, 할머니.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내가 여인에게 마음을 주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 양반가에서도 본부인이 있음에도 여러 첩을 들이는 걸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거 아니겠느냐. 할머니께서 내뱉는 말을 유심히 들어보니 아버지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양반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내가 책임질 일을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사람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아들 편을 들자는 게 아니다. 저리 마음을 못 잡고 이리저리 떠도는 녀석을 무슨 수로 이곳에 앉혀놓겠느냐. 그러니 나와 내 어미, 너와 이렇게 셋이서 잘 살자구나. 이 할미도 마음이 아프단다. 그러나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저리 대문을 박차고 나간 아들을 무슨 수로 야단치겠느냐. 그건 그렇지요. 어쨌건 내가 자식 농사는 실패했다만 너라도 성공시켜야겠다. 돈이 아쉽지는 않은 집안이니 어떻게든 조울강을 거쳐 과거의 급제에 집안의 명예만 드높이면 된다. 예, 할머니. 할머니께서 저에게 이리 큰 관심을 보이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여각과 대부업을 병행해 오셨기에 웬만한 일에는 무너지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끊고 맺음이 분명한 분이셨으니까요. 그러니 제가 할머니를 볼 때마다 느꼈던 감정은 차갑고 냉정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오늘의 결론은 아버지는 포기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저는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청마루에서 누군가의 생경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안에 있더냐? 제 방으로 들어온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시고 앉더니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제법 두둑한 엽전 꾸러미가 쥐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저는 보고 있던 책을 덮고서 할머니 얼굴을 보며 이리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손에 쥐고 있던 엽전 꾸러미를 서한 위로 살포시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걸 바꿔라. 저는 의아스러운 얼굴로 반문했습니다.
제게 건네는 이 엽전 꾸러미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내가 자식 농사를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하고 말이다. 어려서부터 부족한 거 없이 모두 지원해 주었는데 아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말이다. 실패라니 그런 말씀 마시지요. 내 아비. 그러니까 내 아들에게 너무 어려서 글 공부만을 강요하지는 않았나 싶다. 그게 이유라면 이유일까 하고 말이다. 아마 아범도 답답했을 것이야. 지나치게 높은 내 기대에 부응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말이다. 저를 지그시 바라보던 할머니께서는 제 손을 따뜻하게 붙잡으시며 이리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 속에는 묘한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너밖에 없다. 그러니 나중에라도 내 아비처럼 엇나가지 말았으면 한다. 너까지 엇나간다면 나는 무엇에 의지하고 나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단 말이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할머니께서는 건강만 챙기세요. 할머니 기대에 대못을 박는 일은 없을 겁니다. 제가 이리 말한 채 안심시켰음에도 할머니는 근심 걱정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말이다. 너도 이제 대장부가 됐으니 앞으로 큰 일을 해야 하는 자리로 올라가려면 이쯤에서 사람 다루는 법도 익혀야만 하니 그 돈을 가지고 기방에 다녀보면 어떠냐? 저는 순간 당황하여 말문이 제대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예, 사내가 너무 쑥 먹이면 장가들기도 힘든 법이다. 사내가 사내다울 줄 알아야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따지자면 너는 지나칠 정도로 순수해. 그 돈으로 기방에 다녀오거라. 이건 할미로서 부탁이 아니라 손자에게 내리는 명령임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구나. 아무리 되새겨보아도 이번 선택은 할머니의 의중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디서 누군가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고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디서 무슨 말이라도 들으신 겁니까? 갑자기 이러시니 헷갈립니다. 저에게 술과 여인을 무조건 멀리하고 오로지 글 공부만 전념하라며 귀가 따갑게 훈계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리 묻자 잠시 고민하던 할머니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 할미가 큰일을 벌일 때마다 가서 묻는 무당집이 있단다. 그러니 지금껏 실패 없이 일이 성공한 삶을 이루지 않았겠니? 그 무당이 젊었을 적 나에게 하늘이 다 주겠으나 아들 일만은 뜻대로 되지 않아 걱정일 거라고 했었다. 그 무당 말대로 정말 그렇게 되더구나. 할머니, 얼마 전에 그 무당을 찾아갔었지. 그 무당이 그러더구나. 너란 녀석이 과거에 급제하여 큰 자리까지 올라갈 팔자라고 말이다. 단 양반집 여식과 연을 맺어주면 더욱 좋다고 했었다. 듣기는 좋네요. 그런데 문제는 너를 너무 끼고 살아서 아이 같다는 것이 아니겠니? 그러니 이 할미가 이상한 걸 시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기방도 다녀보고 내가 주도해봤으면 좋겠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리 말한 채 제 방에서 자리를 떴습니다. 어쨌건 저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이 엽전 꾸러미를 기방에 가서 다 쓰고 와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원하시는 건 사내다움을 키우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엽전 꾸러미를 챙긴 채 집을 나섰습니다. 이곳 마을에는 양반이 있었으나 대부분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니 평민이 이리 많은 돈을 지니고 사는 것도 이상한 풍경은 아니었습니다. 점잖고 품위 있게 사는 가난한 양반보다 부유하게 사는 평민이 많았었죠. 한참을 걷고 걸은 저는 엽전 꾸러미를 소매 안에 넣어둔 채 애정 앞으로 발길했습니다. 애정은 경상 지역에서 제법 알아주는 기방으로 많은 사내의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기방 앞을 서성이던 저는 그곳 문지방을 넘지 못한 잠시 주저했습니다.
태어나 여태 이런 곳을 기웃거리지 않았었는데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기방 안으로 다짜고짜 발길을 들인다는 게 낯설고 어색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어찌 손자인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킬 수 있단 말인가? 저는 곰곰이 되새겨 보았습니다. 할머니 말대로 따르는 게 도움이 될지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결론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엽전 꾸러미를 지닌 채 어딘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제가 발걸음을 옮긴 장소는 노비시장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제게 주신 이 엽전 꾸러미로 여종을 살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까탈스러워 그 많은 나이에도 어머니와 함께 힘든 집안일을 직접 살폈습니다. 그러니 집안에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을 덜어줄 여종이 하나 있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기방에 드나드는 것보다 노비 시장이 훨씬 낫구나. 그나저나 노비가 일이 많은 줄은 정말로 몰랐어. 조선인 중 절반 이상이 노비라는 말이 실감이 갔습니다. 사람을 신분을 구분한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학문에 매진했던 이유도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음이 가장 컸지요. 노비 시장을 둘러보던 중 어느 상인이 웬 여종을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십시오. 오늘 들어온 여비입니다. 얼굴도 반반하고 회춘형으로 안성맞춤이지요. 더군다나 양반가 출신으로 시작은 열량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어느 상인이 파는 포승줄로 다리가 묶인 웬 여종을 보았습니다. 지저분한 몰골이었으나 그 눈빛에는 묘한 강함과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와 무슨 대화를 주고받지 않았음에도 본능적으로 이끌렸습니다. 해서 저는 웬 상인에게 이리 말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100냥이 있다네. 이것을 자네에게 줄 테니 그 여인을 나에게 팔지 않겠나? 100냥이나요? 정말로 이 계집을 100냥에 사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쇳내를 놀리시는 건지. 내 말을 못 믿겠다면 어쩔 수 없지. 싫다면 뭐. 제가 발걸음을 물리려 하자 그자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그녀를 저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를 보며 머리가 돌았다는 표정만 짓더군요.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깝지도 않았습니다. 후로 웬 상인에게서 여종을 건네받은 저는 포승줄을 풀어주고 그녀와 함께 가까운 주막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 못한 그녀에게 무언가라도 먹여야지 싶었죠. 주모? 여기 따뜻한 국밥 2그릇만 주시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저를 보던 그녀가 이리 말했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나리의 속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걸 지닌 이에게 끌린다네. 내 할머니가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대가 노비 시장에 팔려온 신세이기는 했으나 세상을 향한 그 눈빛만은 대장부답더군. 그 대장부다움에 나도 모르게 끌렸나 보오. 그렇다고 처음 본 노비에게 100냥이라는 거금을 쓰십니까? 어쨌건 할머니께서 다 쓰고 오라고 내게 주신 것이네. 기방에 가서 의미 없는 것에 사용하느니 이 점이 훨씬 의미가 있지 않겠나. 어쨌건 저는 마주 앉은 그녀와 된장 국밥을 먹고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발걸음하였습니다. 기방에 다녀오라던 제가 웬 여비를 데리고 집안 문지방을 넘었더니 이런 저를 할머니와 어머니께서는 의아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자기 말을 듣지 않은 저를 우선 대청마루로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냉소적인 말투로 저에게 물었습니다. 이 계집 아이는 무엇이냐? 나는 분명히 너에게 기방에 다녀오라고 했는데 말이다. 송구하오나 할머니께서 주신 돈을 그런 의미 없는 곳에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내뱉은 대답에 할머니께서는 제가 아닌 제 옆에 앉아있는 여비를 보았습니다. 여비를 유심히 훑어보시던 할머니께서 제게 이리 물었죠. 이름은? 무엇을 하던 아이고? 또한 고향은 어디인 것이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를 100냥이나 주고 데려온 것은 아니겠지? 그렇습니다. 제 질문에 할머니는 이마만 짚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며 답답했던지 가슴만 숱하게 쳐댔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설득해야만 했습니다. 할머니, 집안일은 많고 그 일이 버거우시니 집에 여비 하나 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할머니께서는 제 고집을 알았기에 여기서 한 발 물러나셨습니다. 알겠다. 너는 이만 들어가 글 공부에 매진하거라. 어미야, 너는 이 아이를 씻기고 좋은 옷이 있다면 빠르게 갈아입히거라. 내 집에서 이런 후줄근한 옷차림을 보고 있자니 우라통이 치미는구나. 예, 어머니.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제가 데려온 여비는 제 집에 잘 적응하며 곧장 살림살이를 능숙하게 했습니다. 처음에 그녀에 대한 거부감이 강했던 할머니께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오랜 글 공부에 답답함을 느껴 잠시 뒤뜰로 산책을 나왔었지요. 이런 저를 보며 누군가 이곳으로 발걸음하였습니다. 무얼 하십니까? 여비가 제가 서 있는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이곳엔 어쩐 일이요? 일을 다 마쳤으면 쉬어야지. 거금을 주고 사왔음에도 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양인 출신이라는 점과 제가 사람과 사람을 평등하게 보는 시선 때문이었죠. 예, 다행히 작은 마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끝냈습니다. 작은 마님은 제 어머니를 뜻했습니다. 그렇소? 나리께 감사드립니다. 나리가 아니었다면 어딘가로 팔려가 더럽혀졌을 텐데. 그나저나 어쩌다 양반가의 여식이 하루아침에 노비로 전락하게 되었소.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저를 보며 이리 말해 주었습니다. 제 아비는 고을 현감이셨는데 대역죄인을 놓쳤다는 이유로 직을 빼앗기시고 관노가 되셨습니다. 그 일로 작년에 돌아가셨고 저는 관노가 되었다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기구하군. 그렇게 우리 둘은 뒤뜰에 앉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저는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할머니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자랑스럽구나. 잘하였다. 정말로 잘하였어. 이렇게 기뻐하는 할머니의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하긴 돈만 많았던 할머니가 가장 가지고 싶었던 것이 명예였습니다. 아버지를 통해 이루지 못했던 게 아쉬웠겠으. 저라도 그걸 이루어드렸으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제가 장원에 급제한 뒤 정확하게 나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저를 불러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조정으로 올라가 큰일을 해야겠구나. 그렇다면 한양의 번듯한 기와집도 필요할 것이고 불일 아랫사람도 필요할 거다. 이 할미가 넓은 기와집과 하인들을 준비해 두마. 그리고 말이다, 한양으로 올라가기 전에 장가를 들면 어떻겠느냐? 힘들고 고단한 관료 생활을 이어가려면 너를 내조해줄 안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야. 저는 할머니 얼굴을 보며 이리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내뱉어야만 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해서 할머니께 한 가지 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든 다 들어줄 것이니 말해보거라. 은심이를 저희 배필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은심이는 할머니가 제게 건넨 백냥으로 제가 노비시장에서 사온 여비였었습니다. 뭐라? 사실 은심이를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은심이는 노비다.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당당한 양반이었죠. 더욱이 글까지 쓰고 읽을 줄 압니다. 손은 얼마나 야무진지 아십니까? 대역죄인을 놓친 강원 현감의 딸이라 들었다. 자칫 그런 과거를 지닌 여인을 배필로 맞이했다가는 너의 앞날에 마가 낄 수도 있음이야. 그건 은심이와 제가 어떻게든 헤쳐나갈 것입니다. 그건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을 고난이니 저를 믿고 할머니께서는 할머니의 행복한 앞날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할머니는 제 말에 잠시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원래 이 할미였다면 분명 반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아들 때문에 크게 느껴지는 게 많았다.
그때 내가 왜 그 녀석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했을까 하고 말이다. 정, 너의 뜻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거라. 후로 저는 은심이와 경상 마을에서 모두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고 얼마 후에 할머니께서 마련해 주신 한양 땅 기와집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제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준 할머니의 기대에 어떻게든 부응하겠다는 단호한 결의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이야기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